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죠. 하이브리드 공격은 뭐냐면 국가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다 갑자기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뇌를 공격하는 인지전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입을 해서 이 사회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구나, 정말 끝났구나,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브리드전은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디셉션,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이 되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학생이 참 질문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안 하고, 하이브리드 위협은 뭐냐면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국가의 취약점들을 찾아내요. 사회를 한마디로 스캔을 쫙 하는 거예요. 스캔하면서 이 사회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 공격할 수 있는 vulnerability, 취약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을 해서 가장 먼저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국가의 사회 내에 범죄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굉장히 순진한 청소년들, 이런 취약계층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화라든지 테러라든지 혐오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수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의 은밀한 하이브리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 그야말로 지저분한 전쟁이에요. 2014년에 나토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전쟁이야 뭐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의 전쟁, 월페어인데 이런 식의 공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단어, 하이브리드 트래시라는 이 개념을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요. 이런 온갖 종류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인 거죠. 그러면 북한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사이버 공격. 한국이었거든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그 전체 사이버 공격의 66%가 다 우리나라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이버 기술이 좋은 이유는 너무 많이 얻어 터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나라가.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의 그 이유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거예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덜 공격하나? 아니에요. 전체 파이가 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격은 점점점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보다 미국이 더 커졌다라는 거는 미국이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거기가 디지털 생태계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한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털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게 비트코인을 한번 털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한 2조 가량. 네.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북한의 별명이 뭐냐면 크립토 슈퍼파워예요. Ethereum cold wallet hack of Bybit. As far as we know,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2022년 동안 전 세계에 탈취된 그 가상화폐의 44%가 북한이 다 턴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 공격이 공격을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이버 공격은 반드시 사이버 공간에 나의 그 증거를 남깁니다. 발자취를 남겨요. 그래서 한번 공격을 하면 이건 분석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2022년에 그렇게 많이 털었잖아요. 2023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막혔나요? 어떻게 됐냐면 너무 많이 털어가니까, 이게 다 핵과 미사일에 쓰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인 거예요. 막 사이버 작전 펼치고 미국이랑 한국 막 공조해가지고 서버 찾아내고 그 작전이 펼쳐지는 근거지들을 다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3년이 되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한 그 액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2024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새로운 방법. 네. 2023년보다 2배로 늘어나요.
다시 근거지를 다 만들고 미친 듯이 해킹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AI 도움까지 받아서 누구를 공격할 건지, 누구를 털 건지 이런 거에 이제 AI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AI has fully defeated most of the ways that people authenticate currently, other than like passwords, but all of these like fancy, you know, take a selfie and wave or do your voice or whatever. I am very nervous that we have a significant impending fraud crisis because of this. It'll b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한국은 그래 저희가 이제 첨단 IT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매력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이버 기술이 좋은데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조직과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쪼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사이버 동맹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동맹인데 사이버 동맹 훈련을 최초로 한 거예요. 조금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2024년 1월에 가서야. 그런데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작전 사령부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정이 많이 쌓였겠어요. 저 사이버 작전 사령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가서 그때 같이 있었던 어떤 영상들을 봤습니다. 근데 다 보고 났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사이버 기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좋다라는 거 뭐냐면 이런 훈련을 할 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버전을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가 다 주도를 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잘 완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긴 걸로 한미 동맹이 승리한 걸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연습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에게 증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미국한테 되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막 얼싸안고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남이 모르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니 너네는 어떻게 한 명의 그 군인이 이 작전도 펼칠 수 있고 저 작전도 펼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한 명이 다 잘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의 요원이 혹은 한 명의 그 군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군에서 아주 에이스들을 뽑아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전쟁에서 하이브리드 전으로서의 인지전의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인지전이라는 건요. 과거 심리전하고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정의를 딱 들어보면 심리전하고 똑같아요. 인지전의 정의를 내리면 적의 개인과 대중과 그 다음에 지휘부, 최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그 인지 과정, 의사 결정 과정 이것들을 교란을 시켜서 그 국가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적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척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쪽에서 믿어버리면 그러면 이 국가는 나의 공격에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공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맹 간의 이간질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전력을 엉뚱한 곳에 전력을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가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관계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인사라든지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결함, 어떤 문제들, 부패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언론에 그 유출을 시켜서 시민사회가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인 그 동요, 이게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PD님이 저를 갑자기 공격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검도를 조금 배워갖고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협의 성격이 불분명. 만약 여기가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여기에서 갑자기 뭐 살인 범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전의를 상실하시게. 네, 도망가게 되거든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위협에 있어서 인지전을 구사한다. 심지전을 구사한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시민들이 아래서부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입을 해서 항전을 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군도 항전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중도 그 전시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요런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죠. 지금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모든 대중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기관들이 다 소셜미디어로 들어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해시태그를 조작을 하고 이슈를 완전히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의 전세에 유리한 정보로 도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정보전을 통해서 혹은 인지전을 통해서 전세를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전은 인간의 이 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방식들을 이제 교묘하게 조작을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도 전장화가 돼버렸습니다. 뇌과학도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브리드전은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디셉션.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미 나토는 2014년부터 쭉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유럽 전반적으로 나토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 위기관리 체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위협 자체가 전면전처럼 전쟁 딱 뭐 선전포고도 없이 이 위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의 명확한 구분에 근거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시에 다 그 체제를 마련해 놓습니다. 마련을 해놓고 그런 위기들이 발견될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에요. 위협 정보들을 평상시에 계속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려 여러분 2014년에서 2022년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죠. 8년 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거를 국가 내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은밀한 위협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그 위협의 형태가 범죄나 테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심리전이나 인지전,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에서 어떤 혐오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어떤 개인이 미쳐서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의 목적은 사회가 되게 희망이 없구나. 이 사회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구나. 정말 끝났구나.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거. 이런 위협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조사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줘? 시민들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이제 우주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끔 만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